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징주들이 또 몇 가지 있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자연과 환경과 그리고 SK케미칼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그때 새벽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이제 길게 멀리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하락의 추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 이 파란색, 제가 좀 선을 많이 그어놨네요. 다 치우고요. 자, 이 파란색 박스를 이 하단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양이 보이죠? 자, 1650원 정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 이전에도 바닥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두드리다가 자, 60, 120, 220, 이평선 다 깔고 올려내면서 이 파란색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자세히 보시면은 종목별로 그 특징이 있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전에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할 거면은 이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도 한번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박스를 이렇게 상단선을 두드리다가 돌파 나올 때는 이 주황색인 1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아래 꼬리만 터치하면서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마지막 3차 파동 좀 올리다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전에 움직였던 거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추세 상단선이죠. 이 상단선을 지금 현재 이미 두드린 상태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만한 자리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급등주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다면은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은 말만 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하단에 사서 여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11선 터치할 때 여기 사서 이 위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파 매매가 아니고 짧은 매매를 했어요. 이 박스 구간인데. 자, 이번에도 이런 박스, 그다음 세 번째 박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1,800원이 지금 항상 두드리는 자리인데, 자,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1,800원을 두드리는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한 매매겠죠. 제가 항상 이제 안전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때로는 이제 따라다니시는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박스를 만들다가 이 하단선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 캔들이 보이죠? 이 캔들이 돌파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이 하단, 두 번째 하단에서 이전에 11 이평선에서 올린 것처럼 이번에도 11선, 그리고 이 하단 지지해주는 1470원 자리는 혹은 1500원 이하 이 자리는 한번 분할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 고점을 두드리고 이전 고점인 자리 처음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고점 두드리고 오늘 떨어졌어요. 만약에 내일 저 다시 한번 눌러져서 이 1,500원 언저리나 혹은 1,500원 이하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종가상 이제 1,470원이 무너지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좀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1,800원 터치하면 이거를 돌파하는 한 있더라도 반 정도는 파는 게 그게 미덕입니다. 주식은 알 수 없고 올라가는 것 같고 돌파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무너뜨린 적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바이오니아 한번 볼까요? 자, 바이오니아는 역시 이제 코땡땡 관련주죠.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물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주봉을 먼저 보자면, 자, 이런 삼각의 수렴 패턴, 또 깨졌네.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서 올려냈는데, 또 이렇게 이제 가격의 위치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고점에 지금 자리입니다. 대충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뭐 이렇게 여기서 많이 두드렸던 이 자리가 대략 이제 한 이런 자리예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고점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딱 떨어진 어떤 특정한 가격을 잡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제 이전 고점에 언저리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빨간색 이 하락의 추세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거 말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항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추세를 잡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마지막쯤에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 하단 하락하는 이 추세선에서 자, 여기 고점을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가 돌파되면 좀 강하게 슈팅 나오는 경우가 열에 한 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 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삼각 수렴의 패턴이었죠. 여기서 뭐 뻔해요. 밑으로 깨지면 한 번 더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은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 이제 위로 가는 거고 아주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당연한 거인데도 우리가 매매할 때는 혹은 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좀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한번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이 박스를 특정한 어떤 박스 이 보이시죠? 이 박스를 돌파가 나왔어요. 두드린 자리 그리고 두드린 자리 그리고 얘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순간 자 보시면 이제 5일선 따라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긴 하지만 자 꼬리는 아래 꼬리는 이제 5일선을 훼손하면서 11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봤지만 이제 고점스러운 자리예요. 이전 고점 터치한 자리와 비슷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은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래 꼬리가 5일선 깨지고 11선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 가격에 잡아주는 위치. 자, 이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11선 아래 그리고 12,000원 위에 이 자리에서는 싼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싸다. 그러나 11 이평선을 훼손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은 11선을 따라서 올라가던 그 에너지가 좀 이제는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은 뭐 이게 그래도 11선 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자 만약에 아래 꼬리 좀 더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싹 올려내서 이 고점인 15,800원 정도 만약에 한번 찍는다면 혹은 만 얼마죠? 15,800원이니까 15,300원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좀 챙겨내는 그런 자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 봤을 때도 월봉 봤을 때도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자, 대충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파하고 난데 월봉상으로는 돌파되고 난데 지지한 듯한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그건 이제 월봉이니까 100%뭐 깨끗하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EDGC 한번 볼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 종목 뭐 매수해서 중간에 수익이 낸 자리는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이제 급등하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선에서 이 상단을 두드리면서 자, 이 자리 또 이번 자리 그리고 계속 두드리는 자리 이 매물대가 8,700원이 언저리인데 자, 여기가 돌파되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이 어디죠? 이전 고점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전 고점이 보일라나요? 자, 12,100원이 이 처음 시작한 신규 상장한 자리에서 시작한 시초가에 된다. 시초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2,000 네, 이미 돌파가 나왔네요. 네, 많이 올라갔구나.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22평선까지 깨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5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11선에서는 한번 반등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11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그러다 보니까 자, 상치면서 올라가다가 고점, 저점, 저점.
자, 그리고 여기 터치하는 고점. 대충 이제 이런 파란 박스를 일단 한번 제가 그려봅니다. 근데 강하게 올라갔던 그 에너지는 이제는 줄어드는 게 현명하게, 현저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분봉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올라갈 때 특정 이제 이평선을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자, 30분봉상, 자,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지지해주는 자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20선 정도가 계속 지지하면서 그 전에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2평선을 깨고 난 뒤 자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더 올라가지 못한 거는 시간이든 가격이든 어떤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꼭 같이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그거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 자리가 이제 아래로 깨지고 난 뒤에는, 이 20선을 깨지고 난 뒤에는, 자, 이 가격의 위치 면에서도 지지가 되고, 아래로 깨지고 난 뒤엔 저항이 되었던 자리. 그죠? 이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강하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또 여기 상단선까지 또 특정한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박스권, 이 상단선을 터치하는데 요 가격 정도, 요 정도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지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양이 나온다 싶으면 분봉을 꼭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매매도 우리에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준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에서 15% 이상 되는 수익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옆으로 이제 가격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특정한 이런 추세가 보이죠. 대충 이제 한번 그어볼게요. 맞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보여지는 추세는요. 자, 이렇게 이런 추세예요. 이런 추세.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추세입니다. 자, 근데 자, 이 자리 이전 고점 저점인 이 자리가 만약에 좀 지지해서 해서 다시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 여기서 뭐 이렇게 밑으로 깨진다면 그때는 좀 위험해요. 굉장히. 좀 밑으로 이제 하락의 길로 좀 더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16,300원 16,300원이 또 이 안에서 지지와 저항이 늘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첫 번째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가진 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 하냐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요. 자,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번에 SK 케미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한번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당연 이제 코땡땡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 먼저 주봉을 볼 필요 없을 만큼 이제 역사가 짧으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 98,400원 정도가 800원 정도가 지지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인데 자, 이 자리 한번 터치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이 박스 구간 보이죠? 자, 이 고점 이렇게 윗꼬리 주고 윗꼬리나 혹은 그 음봉으로 시작해서 갭 상승해서 떨어진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저항이 되는 시그널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여기도 박스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여러 번 두드렸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지금 이전 매물대 같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박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뻔하죠. 이 박스의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거인 게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 저는 뭐 최대한 이제 좀 현명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니까요. 자, 상단선까지 한 16% 정도 되는 수익권입니다. 자, 늘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인데
아래 꼬리 주면서도 이렇게 올려냈고, 자, 이 자리 살짝 띄웠을 때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였죠. 자, 그렇다면, 자, 갭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었는데, 이 7만 원과 그리고 7만 7천 원 정도 이 자리는, 갭으로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될 만한 굉장히 어떤 에너지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는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요. 지금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다가 5일 이평선 깨졌어요. 11 이평선도 터치했습니다. 뭐 어떤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간다면은 그 다음 어떤 만들어진 특별한 횡보나 캔들에서 이번에 지지해줬던 11선이나 혹은 뭐 15일선도 될 수 있겠고 혹은 20일선도 될 수 있습니다. 지지해줬다면 여기 위에서도 한번 그 자리를 이평선을 한번 주의 깊게 보는 매매를 하는 거죠. 어, 저는 7만 9천 원 아래 그리고 이 상단선은 지켜주는 7만 7천 원에서 7만 8천 원, 7만 9천 원 사이에서는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박스 하단 그리고 박스 상단 좀 되는 대충 이제 한 8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는 수익을 뭐 이렇게 한 반 정도는 챙기면서 수익을 좀 보존해 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만 원 정도 돌파하면은 8만 8,900원 정도 돌파하면 위로 더 열려 있겠죠. 8만 9천 원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코디엠이 보이는데요. 오늘 종가에 이제 보이는 코디엠은 좀 위치는 좀 종가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장갑 관련 쪽이 한데 방호복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느낌은.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이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 박스를 계속 만들다가 박스 하단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단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종가상 계속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나오다가, 두드리는 자리 나오다 오늘 이제 종가상 딱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이전 저점인 바닥이었던 한 4,500, 457원 정도가 만약에 위에 올라탄다면은 다시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고요. 단기적인 매매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많이 올랐었잖아요. 시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저의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즌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시즌 보니까요. 자, 이전 고점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형성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고점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7만 800원 정도고요. 자, 여기가 이제 떵 비어 있었던 자리인데 강하게 뚫어 올려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늘 두드렸던 자리를 이번에 돌파하니까 이전 고점까지 터치하고 여기도 이제 갭으로 올려냈죠. 그러면 이 갭 자리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될 만한 가격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5일선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번 5일선 터치하면은 이제는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될 만한 자리예요. 혹은 5일선이 깨진다면 자, 그 다음 지지해 줄 만한 자리가 7만 1,000원 정도 7만에서 7만 1,000원 정도는 이 갭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만한 자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자리죠.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오죠. 자, 한번 이 바닥을 돌파하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가 보이죠. 돌파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두드렸죠. 노란색 박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자, 두드리다가 살짝 튀어나왔죠. 음봉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 치고 다시 박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닥의 모양으로 지금 잡아주는 모양인데 자, 일봉상은 그동안 이제 11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11 이평선 깨진 상태입니다. 그즉슨 이 종목은 11 이평선 타고 올라가다가 에너지가 이제 그 11선 타고 올라가던 그 에너지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종가상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해줘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긴 하죠. 박스의 하단이니까. 87,800원 정도, 87,850원 이 자리가 지지를 꼭 해줘야 될 만한 중요한 자리로 현재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분봉을 30분봉을 봤을 때, 자, 이 종목이 이제 움직였던 그 지지해줬던 자리가 눈에 이제 잘 보이죠.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120선인데요. 30분 봉상 120선을 살짝 훼손하긴 하지만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번에도 이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에너지가 지금 빠진 종목이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긴 하지만 가격이든 기관이든 조정이 될 만한 그런 구간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봤었지만 EDGC처럼 이 안에서도 특정한 이제 이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 있고요. 자, 이 박스 하단 만약에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돌려낼 수 있지만 이제 예측하기 힘든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가격이 이제 낮고 내가 어디쯤에서 살 수 있고 지지해줄 만한 자리가 어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봉상 뭐 지금 분봉상 잘 알지 못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간다면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그거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또 반대로 이 지지해 주는 자리, 그 다음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되면 아까 EDGC에서 봤던 그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에서는 뭐한 15%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EDGC 한번 볼까요? 자, 이 파란 박스의 구간이죠, 지금. 아까 지금 떨어진 자리가 이 파란 박스의 구간입니다. 이 파란 박스 구간 위로 돌파하고 난 뒤에 고점까지 15%예요. 그러면 시즌도 만약 이 파란 박스가 만약에 위로 돌파된다면은 이제 그 위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제 어림짐작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는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고,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없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모양으로 차트로 이제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잘, 중간중간 장중에 대응을 잘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부족하지만 저의 관점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저의 특징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종목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동행하였습니다.